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62장 6절입니다.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There is no place without spirits, and there is nothing that is not done by spirit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신이 없는 곳이 없고 There is no place without spirits.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And there is nothing that is not done by spirits.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There is no place without spirits, and there is nothing that is not done by spirits. 우주는 천지 이법에 따라 움직이지만 신도가 작용을 하고 인사로 매듭지어지는 이신사의 원리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해협에서 수천 대의 무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무인 지옥도를 만나게 될 거라고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세뮤얼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무인 지옥도 작전이 중국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미국이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획에는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기 시작하는 즉시 수상함과 잠수함부터 드론에 이르기까지 수천 대의 무인 시스템을 활용해 맞서는 일종의 1차 방어선 역할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같은 전략을 위해선 드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지난해 수천 대의 자율무인 시스템 배치를 위한 장기 계획 프로그램 리플리케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이번 회계연도에 10억 달러를 리플리케이터에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관해 중국의 가장 큰 이점인 양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반중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뮤얼 파파로 사령관은 일본 니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훈련은 침략을 위한 리허설같이 보였다며 중국의 훈련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이 지원한 하이마스 미사일로 벨고로드를 공격했습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본토 공격에 자국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 주요 목표물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부터 약 590km 떨어진 러시아 공군 기지에서 수-5257을 타격했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보총국은 성명을 내어 수-5257 비행기가 손상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해당 전투기에는 KH-59와 KH-69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여름 서방이 지원하는 F-16 전투기 일부가 인도되면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인 러시아 본토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상당수를 안전을 위해 해외 기지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밖에 있더라도 러시아를 공격하면 격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올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엔화 약세 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개인 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가장 크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5%, 연율 기준 1.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비는 전분기보다 0.7% 감소해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4분기 연속 감소세는 2009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쇼크 이후 15년 만인데요. 반면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1% 올라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NLI 연구소의 사이토 다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이 거의 없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무역 수지는 지난 4월 말 약 6,600억엔 적자로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돈을 벌어 성장의 원천으로 삼는 일본 경제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슈퍼엔저가 일본을 서서히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엔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인재 확보, 과학기술 발전, 방위력 개선 등 중장기 국력 강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존재감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작년 명목 GDP 순위에서 55년 만에 독일에 밀리며 세계 4위로 내려앉았고 내년에는 인도에도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대한 국가부채도 일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7개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252.4%로 미국과 영국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면에 환경 파괴와 공해를 탄생시켰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수많은 차와 트럭들이 도로에 매연을 내뿜고 있죠. 지구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나무와 해양 생물들도 점차 그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 파괴와 공해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물이나 음식, 주거 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체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미세먼지 이슈가 대두되면서 대기 오염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는 각종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죠. 일반 먼지와 다르게 미세먼지는 코, 인두,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인체에 들어와 쌓이게 되는데 이 PM2.5 이하인 초미세먼지인 경우 이 폐포에까지 침투할 뿐만 아니라 혈관으로 들어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몸에 주는 가장 흔한 피해는 염증입니다. 미세먼지나 외부의 바이러스, 이물질이 인체로 들어오면 면역 세포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유아, 임산부나 평소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가 모든 먼지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시에는 반드시 KF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사용인데요. 집안에서 생활할 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루 종일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것은 이 실내 환경에서 발생되는 독소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환기가 필요한데 이때 이 공기청정기를 최대한 사용하여 환기 후 빠른 시간에 먼지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폐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코로 숨 쉬는 것과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입구이죠. 동의보감에는 폐는 코와 통해 있으며 기가 코로 들어가서 심과 폐에 저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은 입과 코 두 가지인데 왜 유독 코만을 강조한 것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코는 천기의 통로이며 입은 지기의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즉 맑은 천기가 왕래하는 통로는 코라는 것인데요.
최근 현대의학에서 이 코로 숨 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는 단순히 공기 통로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는 공기 중에 먼지나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차단합니다. 코털과 코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질, 섬모 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걸러지게 되죠. 두 번째로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외부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폐 속 환경에 맞는 온도와 습도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폐활량 조절인데요. 코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가 신경 반사를 일으켜 폐활량을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코 점막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는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촉진시키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 숨을 쉬는 것은 기관지 및 폐 건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비염으로 인해 코가 막혀 있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도 평소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코 점막에서부터 인두, 후두, 기관지에 이르기까지 호흡기 점막 표면에서는 항시 소량의 점액질이 분비되며 이 점액질은 외부 이물질로부터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 점액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기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을 심하게 앓은 후 몇 주 동안 잔기침이 지속되는 것도 일시적으로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까닭이고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심장의 열기가 폐에 몰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경우에도 노화로 인해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기 점막이 쉽게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생활 습관 교정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폐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약재를 복용하여 조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폐와 호흡기의 건조함을 예방하는 약재는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꿀, 배, 오미자, 맹문동, 도라지 등의 약재를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자세 교정이나 운동을 통해 적절한 폐활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폐는 스스로 움직이는 장기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폐를 움직이는 근육은 주로 횡격막과 갈비뼈 주위 근육인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 바깥쪽의 근육들이 수축하여 폐가 들어있는 흉곽을 위쪽, 옆쪽 방향으로 늘려줍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주로 배 근육이나 갈비뼈 안쪽에 위치한 근육들이 수축하여 압력을 가해 흉곽이 좁아지게 만듭니다. 최근 장시간의 좌식 생활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등이 굽어지고 목을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자연스럽게 갈비뼈 사이가 좁아지고 흉곽이 좁아진 상태가 지속되면서 숨을 들이쉴 때 흉곽이 충분히 넓어지지 않고 폐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머리가 멍해지거나 피로가 개선되지 않는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최근 조사에서 성인의 35%가 운동 부족이라는 결과가 있었죠. 운동 부족인 사람들의 경우 숨이 차도록 신체 활동을 하는 일이 며칠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를 움직이는 근육도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약해지기 마련이죠. 장시간의 운동 부족은 폐활량을 줄어들게 하고 결국 만성 피로와 비만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 건강을 위해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자와 의사들이 넥스트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한의학적으로 5장 중 면역력과 가장 밀접한 장기가 바로 폐입니다. 외부의 사기가 처음 들어오는 곳이 이 피부와 호흡기고 이 피부와 호흡기를 주관하는 것이 폐이기 때문인데요.
폐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수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수행을 통해 조식을 생활화하게 되면 이 심장과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고 폐 기능이 강해지면서 금생수의 원리에 의해 신장의 수기가 채워지면 면역력의 근본 에너지인 정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폐 건강의 기본 조건이 코로 숨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가 막히는 것은 일종의 상기증으로 기가 소통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막힌 코를 뚫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 몸에서 이 폐와 코 부위를 지나는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입니다. 설료와 빗고 수행을 통해 막힌 충맥과 임동맥을 뚫게 되면 코로 숨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폐가 건강해지고 음양의 기운이 소통되어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 오장육부 심화 시간 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 수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B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을 STB 상생방송 혹은 STB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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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도래 훔리암리사파 훔치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도래 훔리암리사파 훔치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도래 훔리암리사파 훔치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도래 훔리암리사파 훔치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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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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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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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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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니사파
다